안녕하세요, 영파TV입니다. 네, 싸움 원리와 파원리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 규칙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강의에서 싸움 원리에 대해서 대충 이제 집값의 비유, 에너지 준위를 집값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비유를 들지 않고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이 개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숫자를 이 앞에 숫자 뭐 S, 1S, 2S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이 1, 2를 N이라고 하겠고 이 S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합시다. S, P, D를 F 뭐 D 이렇게 F까지 있는데 F2도 있나? 잘 모르겠는데 F까지 있는데 어 이것 중에 F는 다루지 않고 D까지밖에 안 다룰 것으로 예상이 가는데 SPD를 이제 각각 0, 1, 2라고 하겠습니다. L은 0, 1, 2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는 N이 1이고 S가 0이잖아요. 이걸 이제 가운데 플러스를 끼워 넣으면 얘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얘는 ES는 2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EP는요 2 플러스 P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죠.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얘는 이제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4가 되겠죠. 4가 되고요. 얘는 5가 되겠죠. D는 2니까요. 얘는 5가 되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일단 숫자가 같은데 얘네 두 개가 동시에 같다면 같은 오비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면 뭔가 하나가 그러니까 숫자가 같으면 앞에 숫자가 무조건 다르잖아요. 이 숫자가 같은데 앞에 숫자까지 같다. 그러면 같은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오비탈 종류죠. 네. 네, 그쵸. 보시면 이가 숫자가 작은 것부터 채워집니다. 이 숫자가 만약 같을 경우에 치환했을 때 숫자가 같게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n이 작은 것부터 전자가 채워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n이 작은 것부터 채워진다면서 얘가 먼저 채워지나요? 네, 숫자가 다르죠? 숫자로 생각하시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n으로만 생각하실 경우엔 예외적이지만 이 숫자로 생각하실 경우엔 당연한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경우도 그냥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 두 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 이게 뭔 소리냐? 양파TV님 이거 비오비탈에는 전자가 6개가 채워진다며요 이러면서 박스가 3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2개씩 채워지면 6개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여기엔 2개밖에 안 채워집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다시 잡고 갑시다. 지금 이게 한 오비탈이 아니고 오비탈을 보시면 지금 페이지 49쪽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희한하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이제 3차원을 보통 x, y, z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x, y 축 방향이 다르잖아요. 오비탈이 뻗어 있는. 그러니까 얘네 셋을 같은 걸로 취급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이제 px 오비탈이라고 py 오비탈이라고 pz 오비탈이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랬을 경우에 얘가 하나의 오비탈이고 얘가 하나의 오비탈이고 각각 하나의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당연히 두 개밖에 안 차죠. 이것까지는 쉬운데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룰입니다. 만약에 같은 오비탈, 즉 px 혹은 py, pz 오비탈 혹은 뭐 sd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비탈이든 하나의 오비탈에 이렇게 같은 방향,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 방향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고, 얘를 이제 같은 방향으로 그냥 화살표가 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울리 베타 원리의 경우에는 얘를 이제 틀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얘가 틀리면 무조건 틀린 전자비치이기 때문에 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훈트 규칙. 이제 규칙이잖아요. 규칙 이제 학교 규칙을 무조건 다 학생들이 지킵니까? 아니죠. 물론 안 지킬 경우에 벌점이 있겠지만 학교 규칙은 지켜질 경우도 있고 안 지켜질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규칙이란 건 그런 것이죠. 이제 이건 무엇이냐? 봅시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자, 봅시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치환했을 때의 숫자 3과 이것의 주양자 수 2, 이 앞에 붙어있는 n의 값이 모두 같으면 같은 종류의 오비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p는 px와 py와 pz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px와 py와 pz를 각각 같은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종류의 오비탈인데 정확히 똑같은 오비탈은 아니죠.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파트가 있는데 뭐 층마다 가격이 다른 아파트가 있겠지만 뭐 그냥 같은 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층인데 이쪽과 이쪽이 다르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뭐 같은 층인데 뭐 붙어있는 이 두 집이 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집값만 봤을 때 아니,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에 귀신이 살아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상식적인 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붙어있는 인접한 두 집은 당연히 집값이 똑같겠죠. 두 방이죠 정확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잘 보세요. 만약에 두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가정이 같이 살아요 이러면서 이쪽으로 갈까요? 그런 가정은 없죠 상식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다른 방으로 가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가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찼어요. 뭐 아래 방향부터 차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찼는데 어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른 방에 들어가지 누가 같은 방에서 낑겨 들어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홀전자 수를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대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채워진다. 예, 같은 방향으로 채워지는 건 어겨지면 안 되고요. 어겨져도 되는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헌트 규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어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규칙이니까 학교 규칙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날아오는 벌점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들뜬 상태여서 사실상 이게 조건이 반대지만 들뜬 상태여서 이런 전자 배치를 갖는 건데 이건 이제 안정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훈트 규칙을 위반하는 전자 배치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이런 거요. 혹은 뭐 이렇게 되거나 그렇겠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얘가 들뜬 상태에
전자 배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 예외를 갖는 녀석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싸움 원리에 위배되는 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 원소들이 두 개가 있어요. 크로뮴과 구리가 있는데, 뭐 얘네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뒤에 나오면 다룰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얘를 문제에서 헷갈리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얘네는 이제 크로뮴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24번이잖아요. 24번이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3P까지 꽉 찬 거에서 이제 3D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3D와 4S가 있을 텐데, 상식선상에서 봤을 때 3D에 6개가 채워지는 게 맞죠. 그쵸? 이래야 싸움 원리를 만족하는 건데, 크로뮴은 싸움 원리보다 훈트 규칙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3D고 이게 4S인데 4S에까지 홀전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4S에 채워집니다. 전자가. 구리도 마찬가지죠. 구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5개가 늘어나야 되니까 원래대로 구리 전자 배치는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5 하면서 원래 4S에 하나가 들어와야 맞죠. 그런데 구리는 이제 원래 보시면은 구리의 경우에는 S 오비탈에 하나를 채워 넣어야 맞는데, 하지만 구리는 어떤 전자 배치를 갖냐,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구리도 크롬처럼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이 괴상한 전자 배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구리는 이제 싸움 원리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싸움 원리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3D 오비탈 아주 좋아하는 친구라서 4S에 2개가 채워지고 3D에 9개가 채워지는 게 맞는데, 4S에 1개가 채워지고 3D에 10개가 채워지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크롬은 4S에 4S에 1개가 채워지고 3D 5개 4S에 0개 한 개가 채워지고 3D에 5개가 채워지는 특이한 케이스였다면, 구리는 4S에 1개가 채워지고 3D에 10개가 채워지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둘 다 싸움 원리는 무시한 케이스가 되겠죠. 싸움 원리를 무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갖는 구리와 크롬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념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수능 선택지 자료 1번, 2번, 3번, 4번을 풀이하고, 그 다음에 C 단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